예, 안녕하십니까. 부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일이 벌써 지난 게 맞는지, 아무튼, 이번에 그 25년 민법 시리즈에서 25년도에는 물권법 읽기 잘정 및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올려놓은 것들 가지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물론 그 이후에 추가된 판례도 있고 한데 오늘 하더라도 내일 판례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일어나지 마시고 법리를 제대로 터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일단 그 교재를 구입하실 분들은 010-3661-0407로 문자로 문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전판도 구입하시고 새로 구입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그 추가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인드 정립을 위해서 읽다가 보면은 다른 책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설하고 일단 요 부분은 정지를 해가지고 일단 목차를 다운받아 놓으시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하면은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해놓고 책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25년 정밀 물권법 신탁법 3페이지 보십니다. 물권법 일반 서설, 물권법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물권법의 의의. 물권은 현존하는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내가 옛날에 직원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 말하던 중에 야 그거는 물건이고 그거는 채권이고 이랬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음날 잘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라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별 못하면은 그 애도 법무사 공부, 사시 공부 다 하면은 법 공부한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걸 태도 못하면서 공부하면 뭐해. 당신도 공부를 했는데 그걸 구별 못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지.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비해 물건은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에 대해서 규정된 당위의 법칙이 물권법이다. 당위의 법칙,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있어야 할 상태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과 법을 마인드상 구별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하면 책 읽기가 아니고 강의가 돼버리는데, 법과 현실이 반드시 일치할 것인가? 반드시 일치한다면은 두 개 중에 한 개는 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현실은 있는 거니까 법이 현실과 일치한다면은 법을 왜 둬? 법학자들 중에서 성선설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법학자들은 성악설이죠. 그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옳은 상태에 두기 위해서 규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법철학은 법철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야 당위의 법칙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외우고 앉아 있는 거지. 실질적 의미로는 이러한 물권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물권법이란다. 형식적으로는 민법적 물권법편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총칙, 물권법 총칙이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걸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 유한한 물적 재화를 특정인에게 기속시켜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물적 지배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 옛날 선생님들이 참 이런 걸 써놓으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권법에 관한 특별법도 있다 이거지. 물권 일반 및 용익물권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구조법, 옛날에는 지적법 이랬었는데, 그다음에 민사조정법, 임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다.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도 있다. 특히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쭉 보시는 거고, 기타 특별법도 있다.
물권법의 성질, 물권법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의 일부로서 실체법이며 채권법과 함께 재산법 분야에 속한다. 물권법의 채권법에 대한 상대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채권법과 비교해서 물권법은 대체로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인 거죠. 채권법은 계약자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체로 임의규정적 성질을 지니는데 물권법은 배타적 성질을 갖는 물권을 규율하는 것에서 물권 법정주의에 가하여 강행 규정적 성질이 강하다. 물론 이런 물권법과 채권법의 상대적인 성질 비교이다. 즉 임의규정적 성질이 짙은 채권법에 비하여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에 하여 대체로 강행 규정이지만 물권법 규정이라고 해서 전부가 강행 규정인 것은 아니고 상린관계 규정,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 첨부의 효과에 관한 규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린관계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뭐냐, 임의 규정이 뭐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거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이고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는 규정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적 성질 중 강행 규정,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말했던 효력 규정 쪽으로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관념이 잡혀야죠. 며칠 전에도 그 아는 선배님들, 형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강의할 때 자주 그런 말을 쓰는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이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법이 없어도 진짜 잘 살 놈은 조폭들이 잘 살겠지.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시각하고 도덕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시각은 완전히 180도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이구나. 강행 규정이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배제 특약을 하더라도 그게 무효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야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있다. 채권법은 물권법에 비해서 대체로 임의 규정이지만 채권법에도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 물권법에는 그 나라 고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재화 거래를 규율하는 채권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성향을 띠는 데 반해 물권법은 각국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고유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것은 전세권뿐이다. 정도. 물권법의 지배법성, 채권법은 재화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동적인 거래법적 성질을 가지는데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라는 거. 물권법의 결과법상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물권관계가 성립한 후 지배관계의 이전이 일어난다. 즉 물권적 법률관계가 성립된 후에 채권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법은 물권법을 조문상으로 먼저 규정을 두고 있죠. 독일법은 채권법을 먼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권관계는 채권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채권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물권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채권법은 원인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물권법은 결과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혼재한다는 거. 우리 법은 그 중에서 로마법적 요소, 개인주의적 사상에 근거하여 소유권과 본권을 대립시키고 본권과 점유권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지배권의 관념적 성질, 권리는 관념적인 거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충권, 선의점자의 과실수취권, 일물 일권주의 이런 것들이 로마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게르만법적 요소, 단체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총유 합유,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구분 소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 선의취득, 물권, 공시제도 이런 것들은 게르만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 제2절
물권의 본질 및 주체와 객체. 앞에 이 도해는 민법, 물권법 전체를 한번 그려놓은 거고, 물권의 본질 및 주체와 객체, 총설. 민법은 이대재산권으로 물권의 본질, 민법은 미대 재산권으로 물권과 채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는 물권과 채권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내용 및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은 그 내용과 법률상 규율 목적이 서로 다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의사에 좌우되며 장래에 실현될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물권은 타인의 개입이 없어도 보호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특히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채권과는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지만 제한물권, 특히 담보물권은 기능적으로 채권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외울 거 아닙니다. 다 공부하고 나면 당연한 소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권 본질로는 채권에 대비한 것으로 완전 물권인 소유권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점유권과 준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공부하면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알아질 때까지. 옛날에 뭐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분은 자기는 모르고는 못 넘어간대. 그럼 내가 공부를 하지 말아 했어요. 참.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모르는 거 안 넘어가고 그냥 계속 그랬는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르고도 넘어가고 보고 나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한 거지. 다 알고 넘어가겠다. 불가능한 거지. 오늘 촬영을 좀 일찍 했더니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일단 촬영을 시작했으니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관념적 권리다. 말을 쭉 한번 연결을 시켜놓고 한 개씩 보는데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재산권이라 하고 그 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물권과 채권이 공통되지만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출하는 재산권으로서 그 특정인에 대한 대인권이고 물권은 물건을 객출하는 재산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대물권으로 일컬어진다. 물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 아닌 재산권을 객출하는 물권도 있다. 예컨대 채권의 준점유, 그다음에 권리, 질권, 그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도 있다는 거. 따라서 여기서 이 구별은 물권과 채권의 비교를 위한 상대적 개념이다. 그리고 재산권에는 물권 이외에도 채권과 지식재산권, 종래 산업재산권이라고 한 적도 있고 무채재산권, 그 지적재산권 이렇게 했는데 특허법, 실용선언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통틀어서 이제 지식재산권 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더해서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배법으로서의 물권, 지배권은 타인의 개입 없이 객체로부터 직접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의해서 비로소 채권자는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물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상대권인 채권에 비해 물권은 절대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 물권은 일반인을 의무자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 대세권이고 채권은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상대권, 대인권이다. 또한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이와 같이 물권과 채권을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하는 데 대해서 견해 대립은 있다라는 거, 부정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는 정도. 물권의 절대성에 대한 제한 내지 예외. 물권의 절대성에 대한 제한 내지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즉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소유권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가처분권자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의 소유권 등을 그들에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재단법인의 법률 규정에 의해 기속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의 등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를 하면 그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민법 총칙에서 공부한 겁니다. 물권의 관념성 우스갯소리로 권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보호된다는 거죠. 의심가면은 지나가다가 돌멩이 들고 유리창을 깨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그 유리창 그 소유자 그 소유권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죠. 물권은 관념적인 권리다. 그래서 물건은 눈에 보이도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관념적으로 명백히 존재한다. 그래서 꼭 권리를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뭐 벌거벗은 임금님인가 그 동화 그게 생각나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옷이 없었지만 이 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관념상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공부하기 좀 곤란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눈에 보이는 거는 난 모르겠다. 그럼 공부 못하는 것이 뭐. 관념상 명백하게 존재하는 거지. 즉 근대사회에 있어서 물권의 권리에서의 성질은 객체에 대한 신실적 지배가 아니라 지배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다만 점유권은 신실적 지배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특수한 물권이다. 나중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 할 거고 물권의 특질 물권의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즉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 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채권은 채무자 이행에 의해서 비로소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걸 다른 각도에서 또 살피는 겁니다. 물건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 물건의 배타성이나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건이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즉 양립 가능하면은 성립할 수 있죠.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사람이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이 또는 동일한 사람의 여러 채권이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와는 무관하게 평등한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걸 두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동일인에 대한 채권자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우열이 없으므로 먼저 변제를 받는 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다. 이게 돼서 채권에서는 선착순이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 물권의 절대적 보호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물권의 침해가 있으면 침해자가 누구든지 물권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그때 물권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물권적 경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물권의 강한 양도성 채권은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상대권으로서 물권에 비해서는 양도가 제한되지만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다. 양도가 제한된다.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성질상 채권에 비해서 훨씬 강한 양도성이 보존된다. 물론 양도금지 특이할 수 있는 전세권과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권 그것 때문에 뭐 신탁하고 결합돼가지고 신탁 전세 뭐 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할 곳이 있을 겁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채권의 부용함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 물권과 채권의 양도성이 있는데 이러한 양도성이 있는 권리를 비전속권이라 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하는데 거기에 뭐 생명권 생각해보면 되겠죠. 기타 물권의 특성, 채권에 대비한 기타 물권의 상대적 특성으로 말해볼 수 있는 것으로 물권의 공시성, 물권의 객체 내지 대상의 특정성, 채권에 대한 우선성, 질권과 저당권의 물상 대위성, 물권의 추급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 읽기는 목요일, 금요일은 가능하면 빠짐없이 하고 토요일까지도 해볼까 하는데
하여튼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는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쪽에 판례를 요약해서 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녹음하면 참 좋은데 녹음하고 설명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목금토는 책 읽기를 할까 했는데 목금은 가능하면은 뭐 안 빠뜨리고 할 거고, 토요일도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물론 내가 지방 출장을 가면은 뭐 요일에 상관없이 읽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빠지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책이라도 꾸준히 제대로 읽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